색인이 안 되는 건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직 글을 덜 쓴 것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글이 원하는 글을 덜 쓴 것뿐입니다. 사실 구글이 빠르게 색인되는 법 같은 공식적인 단일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한 적은 없어요. 구글은 절대 검색 알고리즘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검색 엔진의 작동 방식은 복잡하고 실시간으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오늘 영상에 소개드릴 색인이 안 되는 이유들과 해결책은 일종의 여러 사람의 뇌피셜이긴 하지만 현재로선 이게 가장 최선의 색인이 잘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들을 알게 되시면 결국 구글에 빠르게 색인되고 더 나아가 검색 결과에서 상단에 노출되는 돈 되는 글을 쓰는 데까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 수익이 아직 월 100만 원 안 되시는 분 중에 수익형 글쓰기 방법이 너무 궁금하신 분은 더보기란에서 이 무료 책도 한번 신청해 보세요. 도움받으셨다는 후기가 많은 무료 책입니다.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색인이 너무 안 되는 블로그라면 몇 가지 주요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블로그 6, 7년 운영하면서 저도 검색을 엄청나게 해본 것을 토대로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어요. 구글 색인은 구글 검색 엔진이 내 블로그에 있는 페이지들을 찾아서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구글 검색 엔진은 모든 페이지를 즉시 색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트나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크롤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작성한 블로그 글이 색인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색인된다고 안내는 하는데 실상은 길면 몇 개월도 걸리더라고요. 보통 티스토리보다 워드프레스와 블로그 스팟 색인이 좀 오래 걸리죠. 이렇게 색인 기간이 다양한 이유는 색인의 영향을 끼치는 원인 자체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사이트에서 인기 있는 페이지는 더 빨리 색인되지만 트래픽이 적은 페이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럼 내 블로그가 구글 색인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할 만한 일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너무 식상하지만 품질 좋은 콘텐츠가 기본입니다. 사실 요즘 AI 글만 가득 채운 뒤에 사이트맵만 제출하고 내 글은 색인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초반에는 좀 정성스럽게 성실하게 직접 쓰셔야 하는데 말이죠. 구글은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검색 엔진이에요. 사용자 경험이란 내 사이트의 양질의 정보가 풍부해서 독자에게 유익하고 그래서 오래 머물기 좋은 블로그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구글은 이제 단순히 키워드를 많이 넣고 최적화하는 것만으로 페이지를 우선시하지 않아요. 구글의 알고리즘은 점점 더 사용자 경험과 콘텐츠 품질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글 쓰는 속도보다 검색 엔진이 발전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시고 포스팅을 하시면 구글 색인을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 키워드도 적절히 활용하고 글 구조도 잘 짜여 있어야 구글이 쉽게 이해하고 빠르게 색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구글 서치 콘솔을 활용하는 거예요. 구글 서치 콘솔은 구글의 검색 엔진에 내 사이트 정보를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이건 이미 많이들 하고 계시죠? 사이트 맵을 서치 콘솔에 제출하면 구글이 내 블로그의 페이지를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특히 새로운 글을 작성한 후에 서치 콘솔에서 URL 검사 기능을 활용해 해당 글을 색인 요청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색인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팁은 꾸준한 업데이트와 내부 링크 활용입니다. 구글은 꾸준히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고 방문자가 많을수록 페이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색인이나 승인이 되기 전까지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최소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글이 매일 발행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맞춰서 했는데도 구글 색인이 잘 안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해 보세요. 사이트 맵은 검색 엔진이 사이트의 구조를 이해하고 크롤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파일입니다. 서치 콘솔에 사이트 맵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이트 맵은 이렇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글 서치 콘솔 웹사이트에 들어가 주세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고요. 서치 콘솔에 아직 여러분의 블로그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속성 추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이트맵 제출 전에 블로그 등록하는 법부터 보여드릴게요. URL 접두어 방식을 선택하고
여러분의 블로그 주소를 입력한 후 계속을 클릭합니다. 이때 HTTP까지 포함해서 주소를 넣어주세요. 제시되는 방법 중 하나로 여러분의 블로그 소유권을 확인시켜 주세요. 블로그 스팟 했더니 자동으로 소유권 확인이 됐네요. 일반적으로 HTML 태그를 블로그 HTML 영역에 추가하는 방법이 쉬워요. 서치 콘솔 왼쪽 메뉴에서 사이트맵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요. 새 사이트맵 추가 섹션에 여러분의 블로그 사이트맵 주소, 마지막 부분에 sitemap.xml을 입력합니다. 보통 전체 블로그 주소가 미리 입력되어 있을 거라서 sitemap.xml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사이트맵 목록에 여러분이 제출한 사이트맵이 표시됩니다. 여기에 성공이라고 표시되면 정상적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제출 후엔 발견된 URL 열에서 구글이 여러분의 사이트맵을 통해 발견한 페이지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블로그 스팟에는 글 딱 9개 적었는데 제가 발행한 포스팅 수만큼 제대로 인식을 하네요. 이렇게 하시면 구글에 내 사이트를 알리는 것에 성공하신 건데요. 주의하실 점은 제출 후 바로 몇 시간, 며칠 만에 계속 들여다보시진 마시라는 거예요. 제출 직후에 바로 색인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구글의 크롤링 및 색인 생성 과정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사이트의 파일에서 구글 봇을 차단하는 설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이트맵이나 글을 구글이 크롤링할 수 없다면 색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블로그 스팟을 많이 하시니까 구글 블로그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블로그 스팟 설정 부분에서 검색 엔진 로봇의 접근을 막는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블로그 관리자 페이지로 로그인합니다. 왼쪽 메뉴 목록에서 설정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록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서 크롤러 및 색인 생성 섹션을 찾아주세요. 맞춤 로봇 텍스트 활성화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스위치가 회색으로 꺼져 있어요. 이 경우 블로거의 기본 로봇 텍스트 설정이 일반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구글 봇이 블로그를 크롤링하고 색인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색인이 자꾸 안 된다면 활성화를 해서 직접 수정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건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그대로 복사해 가실 수 있게 텍스트로 넣어둘게요.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서 사이트맵 주소를 본인 블로그 주소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본인 블로그 주소로 바꾸신 맞춤 로봇 텍스트 코드를 요 아래 이걸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나오면 여기에 붙여 넣어주세요.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맞춤 로봇 텍스트 설정이 블로그 스팟의 기본적인 색인 설정을 위해 정확하고 올바르게 수정된 건데요. 일단 각 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유저 에이전트는 이 줄 아래에 있는 모든 명령어를 모든 검색 엔진 로봇에게 똑같이 적용한다는 뜻으로 아래 명령어를 일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언로우는 모든 검색 엔진 로봇에게 이 웹사이트의 모든 콘텐츠인 글, 이미지, 파일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사이트맵은 이 웹사이트의 사이트맵 파일은 이 주소에 위치하고 있으니 이 파일을 참고하여 사이트의 구조와 콘텐츠를 파악해줘 라고 검색 엔진에게 블로그의 사이트맵 파일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명령어입니다. 이 세 줄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면 내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를 크롤링해도 괜찮고 내 사이트의 구조는 이 사이트맵 파일을 참고하면 돼 라고 검색 엔진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설정을 함으로써 이제 구글을 비롯한 검색 엔진들이 블로그의 모든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크롤링하고 색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했어도 색인이 당장은 안 되고 해놓고 좀 잊어버렸다가 다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글에 아무리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해도 콘텐츠 자체가 양질이 아니거나 SEO에서 너무 벗어나 있다면 이런 걸 다 해도 색인은 잘 안 해가니까요. 그래도 맞춤 로봇 텍스트가 잘 적용되었는지 테스트까지 해보셔야겠죠. 블로그를 열고 URL 끝에 슬래시 로봇 텍스트를 추가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브라우저에 아까 넣었던 것과 똑같은 사용자 코드가 표시됩니다. 결론적으로 맞춤 로봇 텍스트가 비활성화되어 있다면 구글 블로거의 기본 설정이 적용 중이므로
보통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페이지가 색인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위의 방법으로 사용자 정의 로봇 텍스트를 활성화하여 더 세밀하게 제어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드렸어요. 또 그 아래 맞춤 로봇 헤더 태그 사용 설정이 있죠. 이것도 활성화를 시켜야 하나 고민이 됐는데요. 이 영역은 일반적으로 블로그 전체의 색인보다는 특정 페이지나 게시물의 색인 방식을 더 세밀하게 제어하고 싶을 때 유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로그 전체의 색인에는 이 부분의 활성화 자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특정 페이지나 게시물 단위로 색인 설정을 조정하고 싶을 때만 활성화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만약 불필요하게 활성화하고 잘못된 태그를 설정하면 원치 않는 페이지가 검색 결과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그냥 다 색인이 되면 좋겠다 싶으시면 이 부분은 활성화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개해드릴 것도 초반에 좀 열심히 하시면 색인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절대적인 건 아니니 시간 되실 때만 한번 해보세요. 블로그 글을 발행하면 인스타나 지식인, 내 글과 관련된 주제의 사람이 많이 모인 네이버 카페 등에 공유해서 유입을 늘리고 자연스럽게 구글 보세의 발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매번 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초반에 색인이 너무 안 된다 싶으실 때 한동안만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저는 블로그 10년, 20년 운영할 건데 좀 귀찮아서 글을 발행할 때마다 이걸 하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안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또 그 외부 SNS 조회수에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된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게 블로그를 운영하실 수 있어요. 새로 작성한 글을 다른 페이지나 기존 글에서 내부 링크로 연결하면 구글이 더 빨리 크롤링할 수 있습니다. 내부 링크는 구글 보시 사이트를 탐색하는데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정말 빨리 색인을 요청하고 싶다면 구글 서치 콘솔에서 URL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색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색인이 안 된 페이지의 URL을 검사한 후 색인 요청 버튼을 눌러 수동으로 색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차분히 기다려보세요.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구글은 사용자에게 유용한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색인합니다. 중복 콘텐츠나 품질이 낮은 콘텐츠 또는 AI로 쓴 글은 색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식적인 거 아무리 잘 해놨어도 베낀 글이나 중복글 같은 건 구글이 영원히 색인을 안 해 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경험해 본 거거든요. 색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구글이 좋아하는 품질 좋은 콘텐츠가 대체 뭔지 더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유익한 정보, 독창적인 관점이나 접근법을 제공하는 콘텐츠를 구글이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글이나 전문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글이 더 빠르게 색인되고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특히 한 주제로 시리즈성으로 글을 작성하면 색인이나 승인이 빨리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구글은 긴 글이나 심도 깊은 콘텐츠를 선호합니다. 사용자들이 더 오래 머무를 수 있고 검색 의도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2000자 이상의 긴 글을 작성하거나 자세한 설명을 포함하면 검색어와 관련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한다고 구글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500자도 안 되는 글도 상단에 잘 노출되던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사이트는 이미 초반에 양질의 글을 많이 쌓고 각종 검색 엔진의 신뢰를 충분히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상단에 노출된 글이 500자짜리라고 해서 신생 블로그도 그렇게 따라해도 노출이 잘 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이 사용자의 검색 의도를 충족시키는지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블로그 수익화라고 검색했을 때 기본적인 수익화 방법인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협찬받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 말고도 구체적인 단계별 가이드로 블로그 개설부터 주제 선정 방법까지 소개한다든지 나의 경험이 녹아든 실제 사례 등을 포함한 포스팅을 더 높게 평가하고 유용하게 여겨서 색인이 빨리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SEO에 맞춰서 작성한 읽기 쉬운 구조와 빠른 페이지 로딩 속도, 모바일 최적화 등도 구글이 콘텐츠의 품질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결국
사용자가 페이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외부 링크나 권위 있는 사이트에서의 참조가 있으면 구글은 그 페이지를 더 신뢰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정부기관, 유명한 블로거, 연구기관 등이 링크된 글은 구글이 중요하게 평가해요. 구글은 최신 정보를 반영한 콘텐츠를 선호합니다. 예를 들면 챗GPT도 해마다 버전이 새롭게 나오잖아요. 이런 류의 기술적인 내용이나 시장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콘텐츠를 업데이트하는 게 검색 엔진이 색인을 빨리 해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글 색인 빨리 되는 법은 항상 구글 입장을 생각해 보면 돼요. 구글도 광고주들에게 홍보하기 좋은 최고의 인류 사이트로 보이고 싶을 거잖아요. 내가 그 인류가 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구글이 내 블로그를 이뻐라 하면서 내 글도 빨리 퍼가고 누가 검색하면 상단에 보여줄 거고 다른 블로그보다 광고 단가도 더 높게 쳐주겠죠. 내 이익을 생각하기 전에 구글이라면 어떤 글을 좋아할까를 먼저 생각하면서 글을 쓰다 보면 빠른 색인, 빠른 승인은 그냥 따라오는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좋은 글은 구글이 알아서 퍼간다는 사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모든 게 심플해집니다. 글 쓰는 것 하나만으로도 머리 아픈데 그 외에 기술적인 것까지 생각하느라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며칠 안에 반드시 색인되고 승인되는 그런 보장된 비법 찾아다니느라 시간 쓰지 마세요. 존재하지 않거든요. 블로그는 포기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계속하는 사람만 유리합니다. 나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마세요. 남들 좋은 판만 깔아주지 말자고요. 내용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영상 만드는데 힘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